요즘 시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언급을 안 하니까는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았어, 조회수가. 근데 정말 순수한 주역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청자고 독자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도 했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상당히 격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이 너무도 중요한 과제 상황이 많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 어떤 이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문명사적으로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명을 만들었고 20세기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조선 문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세계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쓰느라고 제가 아주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고를 해서 이제 곧 인쇄에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러나 이번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쉽게 쓴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좀 해주자. 내 책이 역시 나는 굉장히 내가 쉽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쓰는 문장이라는 게 명쾌하죠. 애매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역시 철학적 개념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항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평소에는 이제 왜 내 말은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 얘기보다 내 말은 쉽다고 듣는데 왜 내 글은 어렵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거는 독자들이 더 공부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스스로 해봐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오는 이 21세기에서는 이 고답적인 철학이 아니고 고답적인 학문이 아닌, 어차피 학문이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학도 망가지고 지금 모든 학문이 망가지고 있어요. 역사도 망가지고 예술도 망가지고 다 해체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래도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은 남들이 공부 안 하고 안 읽는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평생에 하여튼 가장 쉽게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이라는 게 가장 쉽게 쓴 글인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쉬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그야말로 우리 문명, 한국인이면은 우리가 한국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한국 언어 속에서 살고 있고 이 공동체에 이게 어떠한 운명이 있는 건데, 우리 문명사를 좀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 책을 썼는데, 두세 주 후면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도올TV의 독자들, 애독자들 좀 열심히 사서 보셨으면은 그동안 이 주역 강의를 해온 모든 그 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되시고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제 바로 이 한꾀, 그러니까 한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항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항상 상자.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도 백서도자 감옥에 무덤에서 나온 백서 호남성에서 나온 그 백서에는 이 상자가 전부 이 항자로 되어 있습니다. 항자로 상자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도 비항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도가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뭐 유가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항상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가슴에 새겨 두셔야 되는데 이 한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넣어 두시라고. 불변이 아니다 이거죠. 항상은 불변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것은 없다. 아예 우리 동방인의 사전에는 불변이라는 거 없다. 이 변한다라는 건 이건 change라는 거죠. change라는 거는 A라는 시점에서 B라는 시점으로 이것이 이 다른 시점에서 이것이 이 모습이 아닌 딴 모습이 된다는 게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반드시 시간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시간이 없는 변화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나보고 늙었다? 도울 선생님 젊었다? 나이보다 뭐 젊으시네? 뭐 대체적으로 나보고 좀 젊다고 그래요. 이게 길거리 지나다니다 만나면은 요즘은 그 이상하게 세상은 좀 박해진 것 같은데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아주 가깝게 와서 인사하시는 근데 뭐 점잖은 분들이죠. 저의 경우는. 근데 이게 사람이 젊다 뭐 늙다 이게 전부 시간의 문제라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불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은 불변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선생님은 파르메니데스란 말이야. 뭐 그 동시대 사람으로서의 선생은 소크라테스지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법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상적인 스승은 파르메니데스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불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사는 기본적으로 파르메니데스의 역사예요. 파르메니데스 역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변화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있죠? 헤라크레이토스라는 그 유명한 헤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으나 헤라크레이토스의 변화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에서 계승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변화 속에서 불변을 추구했다. 이게 서양 철학사 2000년에 아주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불행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 서양은 이 히랍의 철학 자체가 불변의 철학인데다가 뭐죠? 여기에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 기독교 문명이 이 히랍 철학하고 접합이 되면서 중세기를 만들잖아요. 중세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게 불변의 하나님. 인간은 죽고 살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불변하고 계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불변한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시간 속에서 같이 생성되어 가고 시간 속에서 같이 고민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시간을 떠나서 불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불변이라든가 또 가장 거지 같은 말 중에 하나가 영원, eternity 이런 것도 개똥 같은 말이거든. 응? 뭐가 영원해? 뭐가? 영원한 게 뭐가 있냐고. 수학 공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수학 공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라는 거는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난 아예 사는 게 마음 편하지 내가. 영원한 걸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동양인들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줄리안 같은 사람이 중국 철학을 배우고 가서 프랑스의 그 에콜로마를 나온 사람이니까 그 최고의 지식사회에 가가지고 야, 미친놈들아 불변이 어딨냐 이러고 지금 앉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황당하게 들리는 거지 그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새로운 자기 철학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점점 깨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꼴통이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나라에서 꼴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니 뭐든지 이 보수라고, 꼴보수라고 그러는 사람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분들의 그 모든 사고 구조가 불변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찾고 영원한 영생을 찾고. 왜 인간이 영생을 추구합니까? 그 지겨운 그 인생을, 왜 그걸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그걸. 영원히 산다는 거는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는. 응? 이야,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 항상성이라 이거죠. 불변이 아니라 항상성. 어? 항상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변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화의 지속이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유지한다는 거는 항상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최강국으로 무슨 변화하지 않는 뭐 막강한 힘을 계속 과시하겠습니다. 이게 개소리죠. 우리가 고속 성장이다, 고도의 성장이다, 정제도 고도의 성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는 고도의 성장을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성장을 안 하고 이거를 잘 지속시키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가 운명을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변화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느냐. 이게 우리 동양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성이에요. 그걸 얘기를 한다면 불변이라든가 이터니티라든가 이런 말은 우리 사전에는 없는 거고, 항상이라는 거는 constancy 정도 그렇게 하고, 영어로 하더라도 constant하다 하든가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duration이라고, dure라고, 이 서양 그 역사학자도 이제 이 dure, 지속의 학파가 있죠. 그러니까 constancy라든가 duration이라든가 이런 말이에요. 그 eternity니 뭐 이런 건 생구라예요. 그건 이제 종교적인 언어지 현상에서는 없는 거야. 뭐가 이터널해요. 저 인수봉도 다 그냥 재가 되고 말 텐데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음양을 얘기하는 거, 음양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음양이라는 건 불변이라, 음양이라 컨스턴트리 항상 변화하는 거죠. 변화. 그 변화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퀄리브리움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평형을 잡으면서 밸런스를 잡고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여러분 기본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할 적에도 지금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이퀄리브리움을, 그 변화, 항상 관계는 거기서 변화하거든요. 그 관계가 어떤 때는 일본이 뭐 우리보다 한참 위일해서 거기서 배우고 또 받아다가 우리 경제 발전도 시키고 그런 거 있죠. 그러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단계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고 와서 똑같은 체인지레스한 엔바이러먼트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변의 환경이라는 거는 그건 죽음이죠. 죽음은 그건 시간이 없는 환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퀄리브리움을 찾느냐, 균형을 찾느냐,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밸런스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영어로 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리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면서 서양 철학 언어들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이 넌센스다 이거. 서양 철학이라는 건 이거 폭파시켜야 된다. 이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 잘못되어 왔다. 그러니까는 밸런스고 이퀄리브리움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스태틱, 하나의 아주 정적인 이퀄리브리움이 아니라 다이내믹, 항상 유동적인 변화 속에서 균형, 평형을 유지한다. 여러분들 성균관이다. 그 성균관이라는 게 옛날부터 왜 성균관이에요? 이게 균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원래 성균이라는 말이 음악 용어예요. 고대 주례라든가 이런 데부터 나오는 음악 용어인데 뭐냐, 이게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지. 하모니를 이룬다. 그게 성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다 하모니도 들어갈 수 있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평형을, 이러한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고 밸런스고 하나의 중용이죠. 또 이걸 우리가 보통 중용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중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주역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중용이라는 이거 유교 경전과 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없는 디베이트가 가능해요. 근데 동시대에 성립한 거로 봐야죠. 동시대에 성립한 거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꾀의 테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시면은, 물론 한꾀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자. 변하지 않는 뭐 하나님, 그거 참 딱한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런 황당한 불변은 없습니다. 불변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을 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아주 단순한 사실 자체가 전부 왜곡돼 가지고 이게 철학 테마로 등장하지도 않고, 신학 공부를 하려면 신학 첫 머리부터 이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고서 평생을 신학 공부해? 그런 공부라는 거는 하나의 신념 만들기죠. 신념 만들기. faith, belief. 신념 만들기지,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와 무관한 거예요. 그건 진리와 무관한 거니까, 신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기술을 공부하러 간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신학을 간다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가면은 사기꾼이 돼서 나오는 거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번 제가 나오는 책에 아주 이론적인 베이스에서 치밀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신학자들과의 담론도 요번에 제가 충분히 소개를 했고,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빨리 본문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제 책에 아직도 제 책을 안 사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책을 꼭 사세요. 439페이지에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이 주역에 관해서는 가장 아주 창조적이고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 괴살은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건데,
이 괴 전체는 뭐냐면 향이라는, 이 형이라는 건 나는 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꾀라는 거는, 한꾀라는 건 형이 제일 나온다는 건 그 항상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을 통하여 예찬한다 그런 의미까지. 향이라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건 우리가 이런 컨스턴트한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오늘날 이런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깨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 핵폐수 문제만 해도 지구의 평형을 깨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평형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해일이 탁 덮쳐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은 정전사태란 말이에요. 그때 그 해일이 덮쳐서 정전사태가 나겠죠. 그러면 이게 핵은 이게 계속 부분적으로 이게 핵이라는 핵 연료가 한꺼번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핵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자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조금씩 그 억제시켜 가면서 조금씩 하는 게 이제 이 핵발전이라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 탁 던졌을 때 자체 바깥에서 오는 건 다 끊어졌을까. 전기줄이고 뭐 다 나갔을 거 아니야. 해일을 덮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있었던 것만 해도 8시간이 있었어요, 여유가. 근데 8시간 동안에 딴 발전기를 갖고 와도 되고 얼마든지 저기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지금 전 세계가 발을 동동 그리고 있고 저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딴 발전기 갖고 와서 그걸 시간을 늦추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작업하는 게 그 당시엔 전부 피폭이 되니까 전부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게 사기업이란 말이야. 그 당시 동경전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멜다운 된 거거든. 멜다운 된 건데 그 멜다운이 되면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6개인가 그 전부 다 폭발이 된 거야. 전부 폭발이 된 거란 말이야.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래요. 400배. 그 폭발된 지금 그 여파가 거기서 나온 핵 방사능이라는 게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은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그 핵 연료봉이 그냥 폭발하고 이 엉겨 붙은 떡이 된 게 그 데브리스만 860톤이 지금 거기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1000년도 더 간대요. 이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열이 계속 나는데 이게 1000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씻어내가지고 그 물을 지금 방류한다는 건데 하여튼 참 초기에 그게 터지기 전에 바닷물을 붓기만 했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떡이 되지는 않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동경전력 자체에서 주수, 해수물을 거기다 부어넣어서 물을 식히면 된다는 그 기초 상식도 없었다는 거죠. 이건 완벽한 지금 일본의 개인 기업의 사기업의 아주 무지와 원자로를 우리가 그때도 걔들은 회합하면서 원자로 망가지면 안 된다. 이거 비싼데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지금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보다 원자로를 어떻게 구해라. 이것만 회의하고 앉았을 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문명이 얼마나 이 후지고 사악한 문명인가 하는 거를 나타내는 사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뭐냐면은 이 컨스턴트한 거를 이게 우주 자연이 천지 건곤이 항상 그렇게 컨스턴트하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길리브리엄 밸런스가 이 모든 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 자체가 하나의 서큘레이션 자체란 말이에요. 이 자연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서큘레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 아름다운 균형을 찬미하라. 그렇게 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사에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큘레이션이 되니까 리가 나오는 거죠. 리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미래를 점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컨스턴트한 자연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야? 모험을 감행해도 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컨스턴트한 끊임없이 변하는 이러한 우주의 속에서 우리가 모든 모험을 감행할 수 있고 우리가 학문을 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이 건곤히 컨스턴트하게 항상스럽게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원전 사태는 핵폐기물 사태는 건곤의 컨스턴시, 건곤의 항상성 그 자체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인류가 살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를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전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만약에 매일 500톤가량을 방류한다 그런다면은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핵분열이라는 건 핵이 이렇게 분열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우라늄 같은 게 이게 중성자를 받아서 깨지기 때문에 깨지면서 이제 열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핵물질이 스트론튬이니 우리 골시움이니 이 백혈병이니 뀌리 부인 여러분들 노벨상 받은 뀌리 부인도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혈액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맨날 목걸이로 그냥 차고 다니고 그런 바보 짓을 했거든. 거기서 빛이 나온다고 좋아가지고. 그만큼 사실 우리가 무지했는데 뭐냐면은 전혀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완전히 봉준호의 괴물이 나오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룡이 멸절될 때 시기에 어떤 KT 멸절의 그 대멸절 시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우리가 좀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인을 하자 그래도 그냥 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인식 범위에 건곤히 망가진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우리 인식 범위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몇 년 안 살고 죽어도 그냥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 손자 때에서 그냥 기형아가 그냥 수천 명이 속출한다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이거 견디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근데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 핵폐선은 일본이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걔들의 국토를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전 세계로 이거 해소를 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한다는 거는 건곤을 우리나라 이 유명한 시조 가사 이런 데도 맨날 나오는 게 이런 말이 있거든. 건곤이 건곤은 불로하다 그랬는데 불로하긴 이게 이제 돼지게 생겼는데 건곤이 돼지게 생겼는데 건곤이 불로한다는 게 뭐예요? 건곤이 항상 컨스턴시를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늙지만 건곤은 불로한다.
우리나라 가곡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저거.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 배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극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이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합심해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대통령이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가 어떡하냐? 이러고, 이 전번에도 제 친구가 말씀드렸지만, 기시라는 사람은 도덕적, 기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은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 인류를 멸망시켜도 좋다라는 사고밖에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베하고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악랄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거야. 걱정입니다. 지금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끊고 다음 시간에 한꾀를 제대로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